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기계학습 이해하기다라는 주제를 통해서 한번 기계학습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주도권 전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 지식 기반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은 결국에는 기존에 있었던 빅데이터들을 이용을 하여 이를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출범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공지능 기술이 바로 머신러닝, 즉 기계학습입니다. 머신러닝은 데이터 중심의 접근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제가 저번 수업 때 말씀드렸다시피 빅데이터가 수집이 되었고 빅데이터의 분석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그로 인해 인공지능 기술도 함께 발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것들, 즉 인공지능이 대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론 중에 하나가 이 머신러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가끔은 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고 기계학습은 기계학습, 즉 머신러닝은 머신러닝이고 딥러닝은 딥러닝이고 이렇게 따로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여러분들, 인공지능이다라는 그 하나의 큰 속성 안에 결국에는 이 기계학습, 머신러닝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다양한 머신러닝 반복론 중에서도 결국에는 딥러닝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딥러닝도 인공지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머신러닝도 인공지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인공지능 안에는 딥러닝도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다라는 표현을 활용을 하는데, 그 전에 먼저 학습, 러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짚고 그 다음에 기계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경험의 결과로 나타내는 비교적 지속적인 행동이나 변화, 그 잠재력의 변화 또는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기계학습은 사람들마다 얘기하는 정의가 조금씩은 다르기는 한데, 사례 데이터, 즉 과거 경험을 이용하여서 성능 기준을 최적화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작업을 기계학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성능을 개선하거나 또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경험을 이용하는 계산학 방법론을 기계학습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하여서 스스로 성능을 향상하는 기계 시스템과 이를 위한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구축하는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앞서 제가 얘기했던 대로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데이터 중심의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여서 어떤 목적의 학습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왜 구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뚜렷해야 하고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하냐라는 그러한 명확한 이유를 알고 그 다음에 행동을 취해야지 올바른 머신러닝 모델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기계학습에서도 다양한 종류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도학습,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고요. 두 번째는 비지도학습,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고, 준지도학습, 즉 비지도학습과 지도학습을 결합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강화학습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은 아래의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조금 더 자세하게는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계 학습의 용도가 무엇이냐라고 봤었을 때 지도 학습은 간단합니다. 문제와 정답을 모두 알려주고 인공지능 보고 알아서 학습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개와 고양이를 한번 분류해봐라. 어떠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개야, 이것은 고양이야 라는 정답이 주어져 있고 개를 설명할 수 있는 정보들, 고양이를 설명할 수 있는 정보들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과연 얼마나 잘 분류를 할 수 있는가를 한번 학습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지도학습이고요. 지도학습에서는 대표적으로 예측과 분류가 있습니다. 자,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답은 모르지만 공부하자라는 컨셉으로 답을 알려주지 않고 알아서 인공지능 보고 학습을 해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론입니다. 즉, 앞서 지도학습은 개와 고양이라는 것에 대한 정답을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비지도학습은 개와 고양이와 같은 그러한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스스로 인공지능 모델이 알아서 한번 학습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주로 사용하는 용도는 연관 규칙이라던가 군집 분석 등이 있습니다. 강학습 같은 경우에는 점수, 보상이 높을 수 있게끔 알아서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방법론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요새 막 나오고 있는 그러한 방법론들 점차 자율주행을 잘한다더라, 게임을 잘한다더라, 이러한 것들이 강화학습의 일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에 우리가 이 과목이 AI 어노테이션이다 라는 과목인데 이 AI 어노테이션, 이 어노테이션이라는 자체가 결국에는 레이블링을 해서 정답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드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저는 이러한 배경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 비지도학습, 지도학습,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러한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틀,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서 이 지도학습은 결국에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개와 고양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라는 것을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이고요. 따라서 정답을 알려주면서 진행하는 학습이기 때문에 학습 시 데이터와 함께 레이블, 정답을 항상 알려줘야 합니다. 주어진 데이터와 레이블을 모두 이용을 하여서 새로운 데이터를 결국에는 예측을 할 때, 입력이 되었었을 때 새로운 데이터가 어떠한 레이블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를 예측하는 용도로 주로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손쉽게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수가 있다입니다. 왜냐? 이미 구성한 모델을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이 되었었을 때 이거 정말 개다, 고양이다, 얼마나 잘 맞추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단점으로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는 레이블을 달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도학습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AI 어노테이션 기술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AI의 대표적인 지도학습의 대표적인 예는 분류와 회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결국에는 학습 시에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만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자체 내에서도 패턴을 분석을 해야 될 때 주로 활용이 되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 어떠한 A라는 패턴을 가지고 있어, B라는 패턴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정답을 모를 때 한번 컴퓨터가 스스로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는 것이 비지도 학습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지도 학습의 장점은 별도로 레이블을 제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서는 당연히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만든 이 비지도 학습 모델이 과연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대로 연관 분석이라던가 클러스터링도 고려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차원 축소에서도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이 주로 활용이 됩니다. 비지도 학습과 지도 학습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도 학습은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와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만 여기서 종속 변수는 레이블링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비지도 학습은 종속 변수, 즉 레이블 데이터가 존재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도학습은 주관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인간의 개입에 의한 학습이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인간이 정답을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그 정답을 잘 맞춰봐라 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주관이 인간의 개입에 의한 학습이 되는 것이고요.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알아서 한번 학습해봐라 라고 이렇게 주관으로서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기법으로서는 확률과 통계 기반의 추론 통계가 기반이 됩니다. 지도 학습에서는요. 그리고 비지도 학습에서는 패턴 분석 기반의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 비지도 학습에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데이터 마이닝이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한 다양한 데이터 마이닝의 기법은 거의 상당 부분은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형은 워낙 제가 앞서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는 다시 한번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한번 참고하기를 바라고요. 따라서 이 기계학습의 활용 사례를 보면은 자,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비지도학습과 지도학습을 결합한 준지도학습인 세미 슈퍼바이저 러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트레이닝하고 좀 더 강해지는 이러한 강화 학습이 있다. 그리고 지도학습에서는 분류와 회귀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회귀에서는 날씨 예측이라던가 시장 정보, 인구 증가 예측 등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 분류 같은 경우에는 진단, 영상 분류, 사기 탐지, 번호판 인식 등에서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지도 학습 방법에서는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가지 방법론이 있다라고 했고 때로는 연관 분석까지 함께 할 수가 있는데 클러스터링에서는 추천 시스템이라던가 고객 세분화, 데이터 마이닝, 목표 마케팅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차원 축소 같은 경우에는 대량의 데이터가 있으면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2차원과 3차원이거든요. 그래서 2차원 데이터를 볼 수 있게끔 하는 차원 축소, 그리고 이를 통한 시각화, 그리고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론이 비지도 학습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지도 학습의 분류와 회귀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해보고 이해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류는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때 지도 학습을 통해서 미리 학습된 레이블 중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레이블을 예측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진 분류가 있고요. 다중 분류가 있고요. 다중 레이블 분류가 있습니다. 자, 이진 분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니면 사자인지 호랑이인지 이런 것들을 각각의 정답이 두 개가 주어져 있고 그 정답의 두 개의 종류 중에 하나만 한번 맞추어 봐라 라고 하는 것이 이진 분류이고요.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이 학습을 할 때에는 true, false로 나누어서 학습을 합니다. 다중 분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한번 숫자 인식을 해본 적 다들 기억나시죠? 네, 0부터 9까지 어떠한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것은 어떤 숫자다라고 분류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이상의 종류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하잖아요. 이랬었을 때 나온 게 다중 분류입니다. 그리고 다중 레이블 분류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레이블을 분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뭐 연예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뭐 연예인이 뭔가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장관이 되었다더란다 이러한 이슈들은 결국에는 사회 또는 정치에도 포함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랬었을 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2가지 이상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에는 다중 레이블 분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회귀 같은 경우에는 입력된 데이터에 대해서 연속대 값을 예측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얘기했던 대로 뭐 대표적으로는 날씨 예측, 내일이 몇 도일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가 예측, 과연 내일 A라는 주식은 오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오를 것인가 그 수치를 나타내는, 즉 주식의 가격을 주가 예측으로도 이제 회귀 문제로 볼 수가 있겠고요. 주택 가격 예측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내일의 우리 집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 말이죠. 그래서 분류와 회귀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은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분류 같은 경우에는 자, 1, 0 확 나누어서 선을 확 그어서 이 선 안에 아래쪽이면 동그라미, 위쪽이면 플러스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회귀 같은 경우에는 선을 쫙 그어서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이 들어오면은 이 값은 어떤 값이다 라는 것을 기존의 분포들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류 같은 경우에는 내일의 날씨가 추울까요? 더울까요? 라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자, cold, hot 이렇게 춥다, 덥다로 나타내는 것이 분류이고, 회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일은 몇 도일까요? 했었을 때 내일의 온도는 32도일 것 같다 라는 것이 결국에는 회귀 문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머신러닝 모델을 잘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과소적합도 피해야 하고 과대적합도 피해야 하는데요. 과소적합 같은 경우에는 모델 학습 시 충분하지 못한 특징만을 학습하여서 특정 특징에만 편향되게 학습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구공도 있고 농구공도 있고 테니스공도 있고 딸기도 있고 오렌지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양들이 다 둥글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었을 때 머신러닝을 학습을 했더니 동그라미, 둥근 모양은 다 공일 가능성이 높아라고 학습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었을 때 둥근 특징만 가지게 되면은 이것을 다 공이야 라고 판별하는 것이 과소적합 문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소적합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도 정확도가 낮게 나올 경우 과소적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특징의 개수, 즉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힌트를 좀 더 많이 제공을 하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모양만 둥근 모양이다라고 하면은 공으로만 판별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여기에 하나의 힌트인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힌트를 하나 추가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공 모양, 공은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이다라고 판별을 할 수가 있고, 먹을 수 있는 과일은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일이다라고 판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과대적합 같은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는 매우 높지만 테스트 데이터 또는 학습 데이터 외의 데이터에서는 정확도가 굉장히 낮게 나오는, 즉 분산이 높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둥근 모양, 먹을 수 있는 것, 지름이 7cm 이상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가 주어져 있었을 때 자, 이렇게 학습을 모델이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랬었을 때 다음을 보시면 과대적합에서는 특징이 필요 이상인 경우에 많을수록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훈련 데이터를 더 많이 모으거나 학습에 사용된 특징인 개수를 줄이는 방법을 통해서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대로 7cm 이상인가 이하인가 라고 봤었을 때 너무나 과하게 학습을 했기 때문에 골프공과 탁구공 같은 경우에는 작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공이 아니다 라고 모델이 판별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과대적합이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과대적합, 과소적합을 모두 피할 수 있게끔 AI 모델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사람과 컴퓨터에 대한 비교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차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학습과 기계 학습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데요. 사람은 좀 더 능동적으로 학습을 하고 자연스럽게 학습을 하고 수학 의존도가 낮고 역사가 굉장히 길다라고 한다면은 기계 학습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코딩을 해야 하거든요. 아니면은 기계 학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랬었을 때 학습이 수동적이고 일정한 형식도 맞춰야 하고 여러 가지 멀티태스킹이 쉽지가 않고 수학 의존도도 굉장히 많고 또한 역사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짧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계 학습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머신러닝 모델을 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